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울진군의회 조정팀장 홍성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9대 울진군의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9대 울진군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간담회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신 후 의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의장 임성필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오시라 해가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실 찾아가 한 분 뵈야 되는데 또 시간 관계상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 소회의실에 한 자리에 모시게 되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군의회가 되고 오늘 임시회기 이렇게 마지막 날입니다. 첫 시작을 하는 첫 걸음에 우리 또 울진군을 이렇게 여론을 선도에 들어가시는 우리 기자분들하고 뜻깊은 간담회를 갖게 돼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적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울진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저희 의원들 또 잘 봐주시고 잘못된 점은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일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민과 함께하는 울진군의회가 탄생되도록 여기 있는 의원들하고 지금 또 두 분이 안 오셨네요. 무소속 의원 두 분이 안 오셨는데 이 부분도 함께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 기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큰 질문인데 그 안에 함축된 우리 앞으로의 사안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가 저희들이 의회가 이렇게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협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견제와 대안 제시가 다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지난 8일 동안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2022년도 사업에 문제점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저희 의회가 사실 각자 8명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가 이렇게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 이제 같은 의원들이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 또 다른 의원이 또 못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심판을 받을 때 사실 일하기가 이 지금 의회 구조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소선거구제 같으면 내 지역만을 하면 되는데 내 지역 안에 의원이 많게는 2명,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상호간의 협의라는 게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거 제도로 있는 한. 그렇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의원들 상호간에 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게 거기에 편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떠나서 저희들 군 의원이니까 울진군 전체를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울진군의 입법정책관 예, 예. 예, 의원들 지금 현재 4명당 1명을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책 장관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구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들어오진 않았는데 전체 4명입니다. 그래서 2명당 1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다음에는 2명당 1명 단계적으로 내가 인원을 늘어나다는 얘기는 연말까지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뭐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밖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분 일반인들도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행정 상호 경력이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해서 7급, 8급, 9급을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자격 요건을 가진 분들이 없어서 사실 밖에 공채로 모집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파견 형태로 이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현 공무원을 지원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는 현재 뭐 정원도 미달이고 사실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기엔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드릴까요? 예. 예. 지금은 현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제일 시급히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원자력 신한울 3, 4호기 재개, 그 다음에 또 우리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마린 CC 골프장, 그 다음에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지연된 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엉망인 점, 그 다음 고유가 시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 가지고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서 신한울 3, 4호기도 조속히 재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당장 원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나마 골프장이 지금 임시 개장을 해서 조금 낫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계약상의 이제 문제도 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만 하면 반대가 아닌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상생하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예, 뭐 지금 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초선을 하고 또 낙선을 해봤고 이번에 다시 재선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삼선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낙선도 한번 선으로 쳐달라고 그러는데 국민의 생각들이 이렇게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모든 게 집행부의 생각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 국민의 생각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울진군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면 저희들이 현장에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많이 다니겠습니다. 국민들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로 뛰는 군의회 얘기 참 좋은 얘기 많이 듣네요. 고맙습니다. 절의 정비를 좀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뭐 조례 제정권이 있는 입법기관의 의원들이니까 사실 불필요한 조례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는 한 번씩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지만은 법률 밑에 조례가 있으니까 사실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렇게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하여간 필요한 조례가 있다 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제정에는 꼭 필요한 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조례 저번에는 저기 한번 나왔었잖아 TV에요. 울진군 의회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하는데 카피성 조례는 저희들 만들면 됩니다. 다른 시도 자체에 있는 조례에다가 앞에 명칭만 울진군으로 바꾸면 조례 제정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인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동반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이렇게 고심을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법 제정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얘기 드리는 거 보니까
8월 초에 뭐 한번 집회한다, 의민들 반대 집회한다 이런 얘기 들리고 이래가지고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지역민들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좋은지 그걸 해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후포 울릉강 그 대형 크루즈선 후포에 이제 재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2월달에 선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선사 대표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 현안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차장 문제, 소형 선박들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2일인가 그 해양수산과서 울진군의회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을 때 이제 대형 크루즈선 울진 후포에 이제 재투입을 하면서 의회 의견을 받는 공문이 도착했을 때 이제 의회 전체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물론 뭐 바로 도입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때 전체적인 의견이 첫째 주민들 의견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해달라. 그리고 주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450명 정도 승선을 해서 울릉도를 가는 그 승선 자체 선적이 있는데도 사실상 주차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어민들 소형 선박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생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뭐 어떠한 일이더라도 주민들을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떻게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전 군수님께서 공무원이 후포 지역을 다니면서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사실상 지역적으로는 수협도 그랬고 지역적으로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상 뭐 찬반의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뭐 늦은 감이 있지만은 선사도 선사들의 입장이 있지만 국민들도 법연민들도 면민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선사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수협이나 이제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본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회 전체 의견은 뭐 사실상 다시 논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 본인 의견은 뭐 A라는 방법 뭐 도입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이 문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선사에 요청했는 게 행정에서 주차용을 배치하면은 아침 9시 돼서 주차용 배치가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지금 1, 2년째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울릉도 가는 크루즈선은 8시 되면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때 뭐 지역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차를 대놓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선사에서 좀 선제적으로 추진을 좀 해달라는 의견도 냈고 이랬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일부는 또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이런 논란이야 뭐 어디 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몫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님들이 서로 마음을 낮추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선사도 선사 입장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국민 입장이 있으니까 선사에서 우선적으로 본인들 사업의 위주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래 협치할 수 있는 요청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사실상 이제 본인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전에 선사하고 회의를 한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안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경찰서 부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내놓으라.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있는 해양경찰서 부두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두를 일반 어선이 같이 정부가 사용한다고 하면 좀 안 맞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마지막에 와서 지금 뭐 어느 방법이 좋을 거다 찾기 전에 기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선사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주민들도 좀 양보를 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이 최고 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후에 연락선 들어오는 거 저희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 연락선 들어오는 부분이 그 선주 측에서 배를 사서 와가지고 들어온 경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그걸 저기 그 군의원들께서 그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우리 지역에 그런 배가 한 대 울릉도로 가는 그런 배가 있고 울릉도 지금 공항도 건설되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 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서로 뭐 협조하고 뭐 수리해가지고 수입도 이렇게 하고 서로 입장이 있겠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면 아마 유치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지역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군의원은 전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안 그러면 그 배가 없습니다. 뭐 동해 갈 수도 있고 포항 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어차피 배는 구입을 해놨는데 안 맞으면은 다른 데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포 어민들인데 좀 더 적극적인 뭡니까 그쪽에 그 선수 측에 그 편의라든가 그 적극적인 그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김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영 기자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100%는 수용을 안 합니다. 왜 수용을 안 하냐면은 지금은 강강은 우리가 후포가 지금 경유하는 자리입니다. 목적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 되면 배가 떠나고 없습니다. 차마 대놓고. 그럼 2박 3일 그게 딱 3일째 돌아온다는 집으로 귀가하기 바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요런 뭐 큰일은 아니겠지만 이 소소한 게 또 그게 지역의 회센터라든지 사건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려면 그 뭐 장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주차를 일반 그 소상공인들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오는 대형 크루즈선이 우리가 보고 받기를 150m 좀 된답니다. 배 크기가 전장 길이가 그러면 사실상 그 지금 자리에서 그 수역각이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은 이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 경제든 뭐든 간에 다 좋은데 이게 사실상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전에 사실상 주민들하고 조금 논의가 되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행정에서 조금 늦지 않았나. 이게 지금 선사에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행정에서 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주민들하고 여러 공청회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모든 일은 벌어지고 난 후에 지금 최근에 아마 그 본인이 듣기는 작년부터 아마 이게 작년 여름부터 그 대형 크루즈선이 후포 쪽에 그 유입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전 군수님한테 들었는데 사실상 공청회나 주민들하고 논의가 된 건 사실상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사는 선사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선사도 사실상 피해가 있는데 뭐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저는 사실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입되는 것도 맞다. 틀치 맞다. 그렇지만 그 전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내줘야 된다. 행정하고 지금 뭐 가면은 차들이 뭐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뭐 안 그러면 그 지금 대형 크루즈선이 차를 싣고 화물선을 싣고 간다 하더라고요. 울릉도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울릉도로 싣고 갈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울릉도 여건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개인 차를 가지고 그 관광할 코스는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뭐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고. 예, 예. 그럼 의장님 뭐, 제가 아니 잠깐만. 그렇다면 뭐 어려운데 주변으로 뭐 유치하지 뭐. 주변에 아니 주변에는 그 가능한 얘기가요. 그 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도 있고 그 앞에 안 쓰고 코스모스 심어놓은 땅도 있고. 예. 아니면 바다 황매약하고 되고 그럼 주변에 뭐 클로즈 손 땡겨 아프지 뭐. 예, 그거 진짜 하여튼 뭐 그 좋은데. 문제는 그럼 행정에서 뭐안 되면 주변 수협하고 뭐 얘기해가지고 주변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거는 행정에서 그냥 그 보내지 마시고요. 아니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보내지 말고 예, 예. 게임을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면은 주변이 울릉도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기 간혹 카피도 아주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주변이. 그 주변은 지금 항구 좀 커져가지고 고도 사업해가지고 항구가 좀 커져가지고 예. 이쪽 그 남쪽 방파제는 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좋고 아주 뭐 비행장 올려 차 올려 보고 이런. 참고로 그 울진군에서 유치를 하고 안 하고 할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그 해양수산과 집행부하고 그 선사하고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의견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또 관련 의원들도 계시죠. 지역구가 이제 그 후포 쪽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 좀 잘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 지금 주변에 분이 좀 안 계시죠, 그죠? 북면서 요번에 계신 분으로 그러는데 저 3, 4억이 말입니다. 그 이제 원전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아니 지금 참고로 말씀하신 거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거. 그 지금 저기 해양과학관이 들어와 있고 동해연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옛날 경북 해양바이오 지금 또 한동해 연구소에 들어와 있는데 박사들이 한 수백 명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김용수 군수님 계실 때 주변에 들어온 그 지인들을 나 진짜 김용수 군수님 그거 진짜 사진 나도 말 많이 했지만 그분 진짜 멋진 걸 주변에 선물을 줬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3, 4억이 뭐 원자 발전소를 계산 놓으면 정부 의원님께서는 세계적인 원자 발전소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또 들어오는 거를 우리 울진군에서는 한울 발전소를 사실 울진 발전소를 해야 되는데 한울을 바꾼 것도 좀 아쉬운데 그게 지금 완성이 되면 동해연구소 뒷부지가 10,000평입니다. 그 10,000평의 부지가 군수인데 바뀌는 군수마다 얘기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10,000평의 부지가 뭐냐면 물고기 키우는 부지예요. 근데 거기에 조석 그 차관이 옛날 그 한송 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그 한송 있을 때 김경준 기자님 죄송한데 우리 다른 기자분들 또 질문을 좀 하시게.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미 50억 정도의 물이 오면서 들어온 그게 아마 추진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뭐 잘 모르시더라고. 두 번째 뭐냐면은 3, 4억이가 건설되면 원전 발전소가 다 건설되었는데 북쪽에 주변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미 그 당시에 김용수 군수님 추진해가지고 한 부지가 확정이 다 되고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추진을 안 줘요. 그래서 북쪽에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해양과학관 들어왔고 그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버스가 딴 데 빠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주변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 도로를 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아까 여객선터미널 우리 김재희 의원님 아까 따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침에서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랑 좀 별개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상에 그게 있었어요. 울진군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라고 공약상이 안 됐었는데 이 문제점에 휘발초는 행정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제시를 못했다는 그 부분이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민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갈등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은 수로는 부분에 반대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문제점을 함께 제시를 해줬을 때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상가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상가들이 또 어떤 문제를 또 제시를 하냐고 하면은 이 배가 아침 8시에 출항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식당가가 보통 나오면은 6시 반이나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녁 늦게 9시, 10시까지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저녁 7시나 돼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아침 저녁을 먹고 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얼마 전 이제 수산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1시간씩 출발을 9시에 출발을 하고 식당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시를 해줘라. 그래야 상가에서도 밥을 한 그릇 팔아야지 그 사람도 찬성할 것이고 그리고 들어올 때 1시간 땡겨서 들어오나 5시에도 들어오든 6시에 들어오든 들어와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출발을 해달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요구 제시를 했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 배가 큰 배가 들어와서 제주도에 그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하고 거기 목포에서 갔는지 거기에서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일로 옮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왔다가 주민들과 또 갈등 진통이 이렇게 정말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서 운행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혼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강제 의무 설정 운행 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최소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런 걸 보호 차원에서 뭐 설정할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저희가 해결책은 주차장 부지 하고 제반하는 이제 시설 문제.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이제 이게 허가를 받아놓고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사건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간적인 이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어민들은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받아들인다는 이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강과 이제 해양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도출해야 되는데 일단 협의 중인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제시를 의견 제시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 생각은 MOU라는 게 늦었지만 그냥 한낮에 그냥 약조에 불과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 취소를 나중에 해서 몰라라 하면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OU 말고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법적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협의를 했을 때는 반대 이제 어민들이 반대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다들 나머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찬성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어느 일정 부분 사람 수는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자리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그 우리 또 해양수산과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토론 여기까지 하시죠. 의장님 질문 마지막 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래 뭐 혹시 뭐 행정사무감사 한다든지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견제하시겠다 이 부분하고 사실 울진은 원전을 배제하고는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을 뭐 거의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와 함께 울진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마음대로 하자 이제 확실하게 가지고 경제 살리자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국가 원전 정책이 변함에 따라 울진군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이때까지 어려운 경제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이런 부분은 또 집행부와 또 협조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경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행감을 하면 지적사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늘 우리 공무원들 하신 얘기가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행감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냥
행간 기간만 끝나면 넘어가는구나. 내년 되면 또 다른 똑같은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요식적인 행감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여기 당선된 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들 행감 때 지적된 거 차후 연도에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꼭 끝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바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사법권을 갖다 대가지고 직위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려 하면 저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 매년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이 사업이 바뀌어가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 나가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울진군이 사실 원자력 때문에 먹고 사는 이런 지자체는 아니었는데 원자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원자력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울진군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원자력 짓지 말라고 반대했습니다. 도로 막고 타이어 불태우고, 그때 남쪽의 주민들 많이 구속도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원자력을 기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는지, 후보 계시는 분들이 원자력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워낙 울진군이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자력만이 대안이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원자력이 그럼 문을 닫았을 때 과연 우리 울진군은 그럼 우리 도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도 그렇게 하는데 원자력이 관광 대안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경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 원자력이 국가기관 산업일 뿐이지 우리 지방에는 사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실정 단지라든가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게 기인해서 발생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지금 기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은 부과하고 이래서 지방 세수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지금 해봐야 뭐 들어온 돈 한 600억 정도 지방세로 들어오면 그게 다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원자력이 들어오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도 600억 들어옵니까, 의원님? 이제 지금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자 지원 사업에 대한 건 160억 따로 쓰니까 그까지 다 합치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방세 수입으로 잡힌 거는 600억입니다. 하여간 원자력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아까 상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울진군이 어떻게 갈 건지 그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골프장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8대 그 군의의 마지막 임기 중에 그 골프장 운영 방안하고 조약을 통과시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 체제가 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조건을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골프텐트를 이런 운영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이행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 나지 않을 텐데, 자기 이행 조건들은 하고 수행하지 않고 임시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초기에는 군 8대에서 그 의회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임기 말기에 갑자기 태도 돌변해가지고 그걸 승인하고 지금 임시개장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8대 때 이제 의회가 28일 날인가 최종 운영 지원 조례를 승인을 했는데 그 물론 의회가 이제 승인을 했지만은 그 8명이 다 찬성이 아니고 7명이 다 찬성이 아니고 그 중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저런 의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제 이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에 체육진흥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앉았고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8월 말까지 계약 조건이 이렇게 클럽하우스하고 다 지어서 기후천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지만 협의각서에
이 기간은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협의 각서를 쓴 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계약이 우선이지 하이박스가 우선이 아니다. 그럼 계약 조건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고, 이제 골프장이 다 지어지니까 여러 군데서 이제 왜 문을 안 여냐, 운동시설 다 갖춰놓고 하면 되지,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의회에서 안 해줘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참 많았었는데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안 갖추어져서 도에서, 그학권을 갖고 있는 도에서 그걸 안 해줬는데 이것이 뭐 군의원들이 안 해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많이 비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되어서 이제 임시 개장이라는 산불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앞전에 전자에서 어떤 계약을 했던 그 계약서에 기준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위배된다 하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골프 동호인들이 많고 뭐 외지에서 들어와서 유입이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불법인데 인정을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행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선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겁니다. 돕고, 저희들은 업체가 누구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된 조건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불합리한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해놨는데 울진군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아마 몇 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이런 돈 1,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울진 국민들이 할인을 20%밖에 못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카, 그 다음에 해양 에어바이커, 울진군이 이렇게 몇백억을 쏟아놓은 사업들에 우리 국민들 할인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할인이 어떻습니까? 생물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50% 할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 주고 만드는 시설을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는데 거기를 위탁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다. 이건 그럼 시설 할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의 입장은 법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업체가 법을 이행하지 않고 그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기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지금 계약은 한 울진군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업자한테 이렇게 뭐 하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울진군에 대해서 그런 법대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의회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바쁘신 중에 찾아주셔서 고맙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우리 실가 공무원들 입장을 알겠네요. 오늘 그 앉아 계신 자리가 의원들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가 과장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반대 입장이 되고 이렇게 공무원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또 정말 자주 보고 국민 여론 제일 많이 듣는 우리 기자분들 아닙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저희 의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새벽에 연락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 들으러. 그래 하고 부대 지켜봐 주시고 사랑과 책찍을 2개 다 주십시오. 잘하는 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못하는 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갖고 우리 국민들 소리를 듣는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여름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간담회 저희도 뜻깊고, 오늘 들었던 얘기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